이만기 씨가 선전하는 호관원 아시죠? 아직도 안 드셨다고요? 뼈에 이상 있는 분들만 드시는 거 아니에요. 100세 시대 우리가 건강하려면 미리미리 드셔야 됩니다. 칼슘 듬뿍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봉규 TV의 특가입니다. 어디서든지 이 가격에 못 구한답니다. 전화번호 전화하세요. 전화하시면 됩니다. 꼭 드셔야 돼요.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대위도 공동 비대위원장 뭐 이런 것보다 단독 비대위원장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윤재옥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네요. 이 말은 이게 이제 권한대행을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고 있는데 권한대행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권한대행이 자기가 욕심을 안 부린다는 거거든요. 박수 받을 만 하고요. 그리고 권한대행이 지금 저 욕심 내봐야 소용없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윤재옥이든 누구든 욕심 내면 이제 끝이에요. 그런 면에서 윤재옥은 그나마 이제 그 간파해서 내가 권한대행이지만 나 빨리 비대위로 가자. 그리고 비대위로 빨리, 왜냐면 이걸 다시 새 전당대회를 열고 그러면 시간이 없거든요. 총선은 지금 뭐 5달도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서 그 다음에 공관위로 이제 공천관리로 가는 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이런데, 이것도 뭐 원희룡, 한동훈 둘이 공동으로 하게 하자, 아니면 또 이뇨한까지 셋이 하기로 하자, 여러 가지 말이 나왔는데 윤재옥의 일단 의견은 그겁니다. 한 사람이 해야 효율적이다.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공동 지도부 하면요, 이게 또 의견이 안 맞아서 나중에 또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비대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죠. 거기에 이제 그 국민들도 납득이 가고, 특히 당원들이 저 사람 믿을 수 있었고 믿고선 지도자 밑에 일사불란하게 가야 이게 선거를 이길 수 있거든요. 예를 DJ와 성공했던 것도 밑에서 일사불란하게 따르니까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 당사로 시작할 때 밑에서 뭐 처음에 우왕좌왕했지만 그래도 쭉 따랐죠. 나중에들은 이제 배반들하고 이제 선거 이기니까 또 배반들하고 지랄 연병들을 떨었지만 이차 선거까지는 선거의 여왕이 쫙 밀어붙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누구냐?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 이게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이 조기 등판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제일 지금 여권에서 차기 대권 주자로 1등이니까 지금서부터 1등이 지도자 나서서 끌고 가라 이런 얘기인데 그 일리가 있죠. 비대위원장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천막당서를 이끌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미리 매도 먼저 맞고, 지금 먼저 맞는 정도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총선이다. 여기에 진두지휘를 할 사람이 한동훈밖에 없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비대위원장을 한동훈 장관이 맡으면 그 다음에 이제 공관위원장을 또 줘야 되는데, 공천관리 총책을. 그러면 비대위원장이 이걸 2개 다 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누굴 비대위원장 맡고 누굴 공관위원장을 맡느냐. 여기서 이제 원희룡 장관과 뭐 투톱 체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한 사람이 비대위원장, 한 사람이 공관위원장. 근데 비대위원장도 중요하지만 공관위원장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공천관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천장, 여기에 또 힘이 쫙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 건 좋은데 또 한동훈 장관 스타일로 자기가 비대위원장 맡아놓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굴 임명했는데,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이 공관위원장 된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간섭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그냥 자기 소신대로 그냥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지, 무슨 뭐 뒤로 뭘 꽂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거기는 이 사람들이 좋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면 이제 결국은 공천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간섭 안 하면 딱 틀어주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요거 교통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삼두마차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뇨한 위원장도 거론되는데, 일단 이뇨한 위원장은 안 되는 게 이준석 때문에 안 돼요. 혁신이 1호안이 뭡니까? 이준석 징계 해제잖아요. 그리고 이준석한테 찾아가서 망신당하고 이준석을 끌어안으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버릇이 없느니 뭐 부모 교육이 잘못돼 뒤늦게 그랬지만 거기에 미스가 났기 때문에 또 이준석 끌어들이려고 그럴까요? 급하면. 이분들의 판단 미스가 뭐냐면, 김기현이도 그게 잘못이죠. 지금 국힘당에 급한 거를 이준석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이준석이 땡깡을 놓으면 않게 어떻게 하죠? 사탕이라도 주려고 그래요. 이준석의 표가 무서워 보여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준석 표는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용기를 가져야 돼요. 별거 아니다. 신당 창당해서 나가라. 용기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준석의 땡깡에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마지막에 땡깡 부리는 이준석을 끌어안았기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많은데 저는 해석을 달리합니다. 이준석을 그때 끌어안지 않았으면 더 크게 이겼다. 더 크게 이겼다. 끌어안아서 그만큼 이겼다. 플러스 부정선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인데 물론 제 생각이 다 옳다고는 뭐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준석을 끌어안는 거는 굉장한 위험이 있습니다. 첫째, 보수 우파 국민들이 실망해서 떠납니다. 어디로 갈까요? 지금 자유통일당이 부상하고 있어요. 일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국힘당이 많이 부서져요. 이준석 때문에 얻는 표보다 부서지는 표가 더 많다. 물론 자유통일당은 그 표를 다 먹어도 국힘당과 분열해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이로운 짓은 안 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정광훈 목사가. 다시 말해서 비례로는 자기네들이 나가지만 지역구로는 경선하겠다. 일부는 다 포기하겠다. 경선하겠다는 건 뭐 단일화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한이 있어도 국힘당도 나가고 자기들도 지역구에 나가서 경쟁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천명을 했습니다. 경선의 기회는 달라는 거죠. 그 경선의 기회는 줘야 된다고 보고요. 2점 나왔습니다. 어느 여론조사에서. 그 여론조사 얘기한 거 제가 뽕평에 했으니까 중앙선관위도 참고하시고요. 그 뽕평에 자세히 했으니까 거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를 간판으로 내세워야 될까? 한동훈이죠. 근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나은가? 공관위원장을 맡는 게.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는 게 낫다는 의견이 중론입니다.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라는 건 뭡니까? 한마디로 비상대책위원회예요. 한마디로 그냥 싹 지금의 국힘당의 지도부 싹 해체, 비상대권 잡아서 가야.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을 뭐 원희룡으로 하든 또 누구로 하든 해고, 그 대신 공관위원장도 나중에 비대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될 거예요. 뭐 당 시스템에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감나라 배나라는 한동훈 장관이 안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재 과정에서 결재를 안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는 거니까 그 원희룡 장관이 공관위원장 맡아서 또 멍터리로 할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희룡 장관이 이재명 잡으러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천 계양을 거기가 만만치 않은 건데 공관위원장을 하면서 인천 계양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어요. 한동훈 장관은 비대위원장 맡고, 그리고 비례대표 뭐 후순위 정도, 이 선거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비례대표 몇 순위가 되든 후순위가 되든 앞번호가 되든 비례대표로 맡고, 그러면 이제 지역구 뛰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뭐냐면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대위원장을 맡고,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 잡아야 돼요. 이재명이 도망가도 인천 계양을 해서 당선이 돼야 됩니다. 도망간 지역에, 그건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 선대위원장 같으면 공동 선대위원장 같은 건 맡아서 수도권 지역을 뭐 원희룡 장관이 뭐 뛴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관리위원장을 혼자서 맡는 거는 좀 상징성이, 그거보다는 인천 계양을 나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드립니다.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맡고 전체 국민의힘을 환골탈퇴시켜라. 그리고 이재명 때려잡는 일에 국힘당을 전열을 정비해라. 그리고 선거 바람을 일으켜라. 전국을 돌면서. 그 다음에 비대위원장이 공동선대위원장은 맡을 수 있죠. 그러나 공관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은 누구? 딴 사람. 아주 공정한 사람. 우파의 애국정신 투철한 사람. 지난번에 누구야? 김형호 이런 사람들이가 있지. 이런 사람 말고요. 그 사람은 누구냐? 그건 이제 뭐 또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원희룡은 인천 계양을 해서 이재명이 도망가든 거기 나오든 그냥 거기 사수하라.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 공관위원장 말고 선대위원장은 또 전체 지휘하는 거니까 그건 공천관리하고 다른 거거든요.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도 공동선대위원장, 원희룡도 공동선대위원장, 그 다음에 공관위원장 맡을 사람은 진짜 선거 관리에만 집중하는 사람. 그러나 공명정대하고 우파의 가치관이 추천하고 자기 사심 없고 뭐 돈 같은 거 처먹고 이렇게 할 사람 전혀 아니고, 이런 사람 공관위원장 딱. 어떻습니까? 제 생각. 제 생각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싹 쓸어버려라. 환골탈퇴시켜라. 국힘당을. 그 다음에 원희룡은 인천에 계양을 해. 이재명 작살내라. 그리고 공관위원장은 제3의 인물인데 그 사람이 훌륭해야 돼요. 공관위원장. 이 사람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또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선대위원장으로는 한동훈, 원희룡, 또 무슨 장제원도 부산 지역은 장제원이 힘빨이 있으니까 또 장제원은 부산 지역 선대위원장. 뭐 강원 지역 선대위원장은 누구? 수도권은 뭐 원희룡, 전체는 한동훈이 전체를 몰아치고 비대위원장 자격으로서.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 야, 자유통일당은 지금 뜨고 있어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제 생각입니다. 비대위원장 박찬정 변호사님.
어떤 분은 어떻습니까? 훌륭하죠. 그 선거에 대한 경험도 많고요. 애국우파 정신 투철하고요. 김문수 위원장 어떻습니까? 이분도 뭐 애국심이라면 두 번째 안 가죠. 그리고 여당 야당 왔다 갔다 저쪽 세계도 잘 아시니까 선거에 대한 감각도 있고요. 욕심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뭐 훌륭한 사람, 그런 유의 훌륭한 사람 어떻습니까? 공관위원장은. 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한번 써주십시오. 누가 공관위원장으로 좋은지. 근데 비대위원장은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을 제 생각입니다만 그 생각이 또 다를 수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은 누가 좋은지 또 원희룡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한번 댓글들에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